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캡틴스타입니다. 저는 에디고요. 저는 레지타예요. 자, 오늘 함께 같이 얘기 나눠볼 책은 바로 페인트입니다. 네. 예. 들어봤나요? 페인트? 네. 다 우리 들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주 미래를 배경으로 네, 하는 멀지 않은 미래예요.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 아니야. 예.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제12회. 우리나라에 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자라는 NC 센터란 것, 그러니까 고아원 같은 곳에서 이제 부모 면접을 하는 그걸 줄여서 페인트라고 해요. 네, 그 부모들, 예비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프리포터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프리포터와 부모 인터뷰를 하는 것을 아이들끼리 그냥 줄여서 페인트라고 은어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 책 제목과 같고, 이 소설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대략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인 이 제누 301이라는 네.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이는 17살이고요. 왜 제누 301이냐면 네. 제뉴얼이 1월에 태어나서 여자는 제니고요, 남자는 제누고요. 301은 잘 모르고 그냥 고유 번호래요. 네, 그러니까 1월에 그 센터에 들어온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이름들이 다 제누예요. 1월달에 들어오면 제누, 10월엔 아키. 여자는 제니, 그리고 10월달에 같은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친구는 10월달에 들어와서 아키. 옥토버에 이제 그걸 따서 아키라고 그냥 부릅니다. 오키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아키라는 이름으로 이 소설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 면접을 하는 이유는 13살부터 이제 18살까지 이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를 면접을 해서 자기 부모가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 합숙을 하죠. 한 달에서 NC 센터. 네, 이 NC 센터라는 곳에서 한 달 동안 또 그다음에, 합숙을 하게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집에 찾아간대요. 그 사람들이. 20세가 되면은 그런 것도 끝나. 아, 예, 그렇죠. 또 NC 센터에서 이 아이들 돌보는 가디언, 이제 보육교사 같은 어떤 이런 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줄여서 아이들은 가디라고 부릅니다. 이제 가디들이 그 입양이 된 그 가정으로 5년마다 가서 제대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이제 심사를 하고 계속 후속으로도 챙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바라고 싶은 거 처음이랑 중간쯤까지 계속 나오는 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 느껴진대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아기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 받고 또 어른 되면 또 뭐 받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딱 느껴져서 네, 돈이 없으면 돈을 받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부자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부자들이 보통 안 오는데 나중에 아키한테 부모 면접을 보죠. 네, 그래서 주인공은 팔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죠, 여기서. 예, 일종의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아이들을 바라는 이제 부모들이 오다 보니 신중하게 가디언들도 따져보고 아이들도 따져서 이렇게 부모를 고르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NC 센터에 있었던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18살이 되면 그냥 사실 부모의 그런 걸 크게 따지지 않고 일단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부모를 선택하는 일도 생긴다고 이 소설에는 묘사가 되는데요. 차별을 받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내용은 멀지 않은 미래라고 했지만 사실 조금 부모 없이 있는 친구들의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어릴 때 아이들을 입양해서 힘든 기간을 지나서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하게 하는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주인공 정말 할 말은 다 하는 친구인데요. 말도 정말 조리 있게 잘 하고요. 어른스러운. 거의
이 입양이 될 뻔한 그 부모를 만나죠. 네, 약간 음. 자유로운. 네. 네. 남편은 화가였고, 그리고 저기 아내는 소설을 쓰는 이제 소설가였는데요. 예, 하나라는 이름의 이제 그 아내와 이제 해오름이라는 이름의 이제 남편, 이 부부가 아이 없이 지내다가 약간 소설 소재로 생각해서라고도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인터뷰 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금 불순한 의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설 이전 소재감으로서 프레포스터는 달리. 근데 아주 솔직하게 본인의 그걸 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제누의 이제 제누 30이 이 친구의 이제 그 모습을 캐리커처처럼 그려서 액자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액자 뒷면에 몰래 연락처를 남기고 우리 정말 좋은 친구, 부모 이상의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약간 그런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약간 그 부분은 좀 열린 결말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좋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를 사실 생각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모 향을 약간 이 소설에 좀 녹여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제누의 선택 어떻게 보세요? 저라면 그냥 몰라요. 그냥 갔을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노아란 친구가 나오죠. 밖에 나가서 다른 건 몰라도 현대 이제 게임방, PC방처럼 VR룸이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요일을 정해놓고 뭐 1시간 정도인가요? 아무튼 그 제한된 시간에만 이렇게 VR룸에서 놀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빈번하게 갔다가 입양을 갔다가 다시 파양돼서 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집니다. 네. 부모를 선택하는 시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의 어떤 우리 시스템은 어린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좀 먼저 좀 선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역설적이게도 아이가 부모를 면접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좀 미래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는데 그 태어난 아이들도 만약에 부모를 면접을 보고 선택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에디가 엄마나 아빠를 면접을 보고 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엄마 아빠를 골랐을까요? 몰라요. 알라디타는 어때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겠군요. 다른 부모가. 몇몇 후보를 생각해서. 자, 부모 면접이라는 좀 쪽픽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결국에 이제 페인트, 이제 부모 면접을 하는 이 과정, 인터뷰하는 과정을 페인트를 겪으면서 중의적으로 서로의 색깔로 물들어가는 이 페인트, 칠하는 그 페인트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같이 이 소설에 같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색깔로 물들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표현 자체도 참 빼어났다고 생각해요. 네. 이 소설에 대해서 뭐 감상이라든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네, 그렇죠. 부모와 아이들, 자식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걸 또 밀도 있게 이렇게 심리적으로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대화라는 것들이 참 괜찮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상으로 페인트, 오늘 나눠본 페인트, 부모 면접이라는 좀 쇼킹한 미래 얘기를 나누는 페인트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